역사하셨습니까? 네. 쭉 그 사선하시는 동안 청문위원 입장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피청문위원이 되셨습니다. 예, 힘드십니까? 처음이라서 굉장히 네, 편치는 못합니다. 아까 그 안보관 제가 좀 질문했는데요. 금강산 관광 그 재개, 개성공단의 그 재개 확장,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문정인 특보 같은 분은 빨리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적어도 이 문제는 선북핵 동결, 선신변 보장이라는 큰 틀 속에서 패키지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옳은 말씀이시고요. 대통령께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그런 걸 고려할 수 있다는 말씀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북한의 두 차례 결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갖다가 지금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세컨드리 보이콧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외교부 우리 대변인의 성명을 보게 되면은 아직 아무런 조치도 입장도 정하지 않았다 그래요. 뭐 유화책인지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두 번째 미사일 발사 규모가 더 작아졌다는 점에서 좀 그 강도의 조절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그 기조에 한국이 발을 맞춰야 된다. 동참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네. 자, 이제 그 책임 총리로서 역할 국정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리의 주요 기능이 크게 두 가지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국정을 갖다가 각 부를 갖다가 통할 조정하는 것.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국무위원회 임명제척권 행사입니다. 원래 이 국무위원회 임명제척권 행사는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것인데 지금 후보자 입장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정치적 협의 수준의 후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아까 후보자님 답변한 걸 들었더니 지금 의미 있는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자, 그러면은 의미 있는 합의의 내용이 무엇이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은 후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합의 수준에 머무르시는 것인지 정식 총리가 되신다면은 정부 조직법에 보장하고 있는 아까 법상의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정부 조직법에 분명히 총리의 재청권이 있습니다. 해임 건의권이 되어 있거든요. 권한이에요. 그걸 말 그대로 책임 총리로서 행사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아까 말씀 중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시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던데 계속 의미 있는 합의 수준에 머무를 것인지 적극적인 재청권과 임명권을 갖다 행사하실 것인지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의미 있는 협의라고 말씀드린 것은 재청이라 부르기에는 아직 좀 주제넘고요. 그런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인 통보 그건 만도 아니어서 그 중간에 그나마 현실하고 부합되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의를 했고요. 뭐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모두 관찰했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제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요. 또 다음 단계의 인사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을 듣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제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죠. 인사가 진행되고 있죠. 청와대 수석, 공정거래위원장, 헌법재판소장, 외교부 장관 이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보시기에 이념적으로 또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대통령에게 지시한 5가지 인사 기준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탕평 인사, 균형 인사, 깨끗한 인사, 국민 대통합 인사에 부합되는 인사라고 보시는지요? 네,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과요. 여러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발탁의 범위가 많이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총리가 재청권을 갖고 있는 외교부 장관, 강영화 장관, 딸의 국정 문제 그리고 위장 전입을 스스로 시인했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대통령과의 면담도 계시고 논의하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지, 이 후보자가 위장 전입이 돼 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을 놓고 이 인물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꼭 어떤 자리에 어떤 분을 써야 할 때가 있을 때 그때는 그분에게 좀 흠이 있다면 국민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또 사실 뭐 저 존경도 하고 드렸는데 참 제가 오늘 충격적인 사실이 오늘 낮게 우리 존경하는 이태규 의원님 그 질의에서 총리 후보자 저 사모님도 위장 전입을 했던 것이 밝혀졌단 말씀입니다. 그게 저 소위 문재인 정부의 초기 인사의 첫 단추가 이게 잘못 끼어지지 않느냐. 외교부 장관도 위장 전입. 여기에 오늘 총리 후보자까지도 위장 전입 사실이 밝혀졌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5가지 기준 중에 위장 전입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이거와 상충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몹시 처참합니다. 제가 왜 좀 더 간섭을 하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도 되고요. 아주 그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구나.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실행에 가기 전에 원상회복이 됐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또 특히 이 문제에서 느끼는 점은 과거의 위장 전입이 부동산 투기, 그다음에 자녀들의 이 학교 전입, 부모의 입장에서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 좀 케이스가 다르단 말씀입니다. 배우자의 좋은 학교에 배정을 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이 이루어졌다. 이건 굉장히 참 받아들이기 좀 그렇다는 말씀이 들고요. 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도지사도 하셨고 인사가 만사, 잘 되면 만사, everything all, 잘못되면 망사, nothing. 그렇죠. 이런 점에서 저희들도 우리 뭐 나중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서 스스로가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인사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그리고 청와대 실장들의 위상과 무게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이 비서실 그 실장 숫자도 늘어나고 조직 규모도 커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각이 위축되고 장관들이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이런 기원에 대해서는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내각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하는가를 봐야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은 좋은 학교라기보다는 여자의 몸으로 고등학교 교편을 잡다 보니까 힘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쪽은 조금 편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뒤늦게 왜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했느냐고 다그쳤더니 몹시 후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총리가 되시면은 재청권을 행사할 경우에 지금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협치와 통합의 차원에서 소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야권 인사도 추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는 좀 큰 틀에 어떤 그 논의가 선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과 무관하게 총리가 누가 좋습니다 하는 건 좀 철없어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재청권을 행사한다면 이 경우에 우리 자유한국당도 대상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자유한국당은 영원한 적폐청산 대상으로 머무르게 되는 겁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네네. 제가 뭐 해달라고 구글하는 건 절대 아니고 네네네네. 정에서 드리는 그 당에 속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뭐 그렇게 분류된다.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붙이면은 낮게 우리가 자료 제출 얘기가 덧붙여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처음에 초기에는 후보자께서 뭐 이 통근상 편리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 말씀이 계시다가 저 사모님 그러다 이제 좋은 학교 뭐 배정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시니까 저희들이 자료 조치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다시 일종의 그것은 뭡니까 허위 진술이라 그럴까요? 근데 그런 것에 우리가 봉착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확한 자료 제출을 갖다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하시고요. 아마 언론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들의 추정을 그냥 말한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기억을 추적해 가다가 이거였던 것 같다 하는데 도달해서 자료를 정식으로 낼 때는
바로 그런 식으로 내는 것 같습니다. 예, 박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맑아짐과 동시에 기온이 쑥쑥 올라 더워지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아직도 구름이 머물러 선선하고 일부 지역에는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와 전남, 남해안, 영남 지역은 저녁까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그 사이 강원 영서 남부지방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영남 내륙과 또 강원 영서 남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 중부지방, 특히 수도권과 강원 북부지방은 아주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낮 동안 덥겠습니다. 서울은 최고 28도, 춘천은 29도까지 오릅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대구와 전주 기온 모두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또 지금 비로 인해 곳곳에 안개 낀 곳이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 되겠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이후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다가올 주말에는 또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명이 크게 두 가지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국정을 갖다가 각부를 갖다가 통할 조정하는 것.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국무위원회 임명제척권 행사입니다. 원래 이 국무위원회 임명제척권 행사는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것인데 지금 후보자 입장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정치적 협의 수준의 후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아까 후보자님 답변한 걸 들었더니 지금 의미 있는 합의를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자, 그러면은 의미 있는 합의의 내용이 무엇이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은 후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합의 수준에 머무르시는 것인지, 정식 총리가 되신다면은 정부 조직법에 보장하고 있는, 아까 법상의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정부 조직법에 분명히 정부 출범 이후에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갖다가 지금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세컨드리 보이콧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외교부 우리 대변인의 성명을 보게 되면은 아직 아무런 조치도 입장도 정하지 않았다 그래요. 뭐 유화책인지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두 번째 미사일 발사 규모가 더 작아졌다는 점에서 좀 그 강도의 조절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그 기조에 한국이 발을 맞춰야 된다. 동참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네. 자, 이제 그 책임 총리로서 역할 국정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리의 주요 단계의 인사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을 듣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제 일부 의견을 인사, 제시하고 그렇죠. 인사가 진행되고 있죠. 청와대 수석, 공정거래위원장, 헌법재판소장, 외교부 장관, 이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보시기에 이념적으로 또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대통령에게 지시한 5가지 인사 기준 원칙에 비춰볼 때 탕평 인사, 균형 인사, 깨끗한 인사, 국민 대통합 인사에 부합되는 인사라고 보시는지요? 네,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과요. 여러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발탁의 범위가 많이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혹시 그 총리가 재청권을 갖고 있는 외교부 장관, 강영화 장관 식사하셨습니까? 네. 쭉 그 사선하시는 동안 청문위원 입장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피청문위원이 되셨습니다. 예, 힘드십니까? 처음이라서 굉장히 아까 편치는 못합니다. 아까 그 안보관 제가 좀 질문했는데요. 금강산 관광 그 재개, 개성공단의 그 재개 확장,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문정인 특보 같은 분은 빨리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적어도 이 문제는 선북핵 동결, 선신변 보장이라는 큰 틀 속에서 패키지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옳은 말씀이시고요. 대통령께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그런 걸 고려할 수 있다는 말씀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북한에 두 차례 걸친, 그러니까 문재인이 총리의 재청권이 있습니다. 해임 건의권이 되어 있거든요. 권한이에요. 그걸
말 그대로 책임 총리로서 행사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아까 말씀 중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시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던데 계속 의미 있는 합의 수준에 머무를 것인지 적극적인 재청권과 임명권을 갖다 행사하실 것인지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의미 있는 협의라고 말씀드린 것은 재청이라 부르기에는 아직 좀 주제넘고요. 그런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인 통보 그건 만도 아니어서 그 중간에 그나마 현실하고 부합되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의를 했고요.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제 의견을 모두 관찰했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제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요. 또 다음